어떻게 하면 창업한 다음에 생존율을 높일 수 있고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까? 사실 성공 창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좀 말이 좀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을 한 후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지 뭐 성공 창업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타이밍이라고 뭐 연애할 때도 타이밍이 중요하고 제가 하는데 진짜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가 정신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보력이죠. 제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기술 사업화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이 기술 사업화에 어렵다라는 게 이 기술 사업화를 통한 성공 사례가 많지 않다라는 건데요. 그 연구소가 많이 있고 좋은 우수한 인재들이 많이 있어서 좋은 기술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첨단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사업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시장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이 언제 도래할지 모르고 기술을 갖고 사업화를 하고 이 기술이 제품화가 되고 서비스화돼서 팔려고 내놔 봤더니 그 시장이 사라지고 없고 타이밍을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고 어느 흐름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도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습득하는 타이밍, 또 정보를 습득을 했지만 이 정보를 습득해서 내가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 실행력에 대한 타이밍, 서비스와 제품을 언제 출시해야 되는가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변화에 잘 대응을 해서 이 타이밍을 맞추려면 또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대응을 해서 내가 이 시점에서 이 제품을 갖고 이렇게 A라는 제품을 만들어 왔더니 아니네, 이 타이밍이 아니네, 그럼 A-를 바꿔볼까? 그래서 A-로 만들 수 있는 타이밍을 또 알아야 되고요. 폐업하는 타이밍도 또 알아야 됩니다. 창업은 아까 저희 나라가 누구나 하고 아무나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폐업을 할 수 있는 타이밍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또 하나 중요한 게 창업을 할 때 내 창업의 규모가,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규모가 어떤 규모인지를 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카페를 이제 차린다고 쉽게 말씀드려보면 어느 매장에 내가 자금이 얼마큼 있으니까 몇 평에 몇 제곱미터 규모의 매장을 만들어야 되겠네? 근데 지금 매장이 크기가 뭐 테이블로는 한 6, 7개밖에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테이크아웃 위주로 해야 되겠네? 뭐 이런 판단은 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흐름, 사람들의 어떤 그 움직임 같은 거, 유동인구 이런 걸 봤을 때 하루에 100명 정도, 하루 몇 잔 정도 팔겠네?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한 명만 쓰면 되겠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내가 이런 규모로 하고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월 매출 한 600 정도, 700 정도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규모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이 시장이 좀 이렇게 있는데 그냥 카페 크게 해야지. 막 해서 뭐 100평 규모의 카페를 막 하고 뭐 직원을 막 10명 채용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규모를 내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이 규모를 어느 타이밍에 키워야 될 것인가, 이런 타이밍을 또 잘 보셔야 되고요. 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카페를 차렸는데 옆에 진짜 유명한 무슨 뭐 스타 뭐 이런 데가 또 갑자기 오면은 또 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직원을 또 한 명 더 늘려서 뭐 어떻게 홍보를 더 해야 되고, 이런 타이밍을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규모와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규모를 어떻게 사업을 하고 이 어떤 규모를 어떻게 확장해 나가고 또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바꾸고, 이런 것들이 이 타이밍과 잘 맞춰갖고 잘 맞아떨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 생존율을 높이려면 타이밍을 볼 줄 아는 시야, 그리고 어느 규모에서 내가 어떻게 규모를 갖고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이 사이즈를 가지고 사업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사이즈를 어떤 시대에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줄여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야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이템도 중요하고 자금 마련 방법도 중요하고 이 넓은 시야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직원도 중요하고 또 대표님들은 또 이런 게 필요하죠. 이제 인재를 알아보는 거. 우리나라 대표님들이 보시면 이 자기 자부심은 굉장히 커요. 나는 리더십도 있어, 나는 자금력도 좀 있어, 나는 기술도 있어, 나는 좀 시야도 남달라, 이렇게 자기 장점을 많이 파악을 하는데 본인의 부족한 점은 알고는 있지만 이 부족한 점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는 좀 잘 모르시고 그 부분은 1순위, 2순위에서 좀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단점은 이거를 장점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단점은 단점이지만 보완을 해나가시면 되거든요. 자기의 장점은 극대화하지만 단점을 보완하시는데 이 단점이 어떤 건지 빨리 깨닫고 어떤 직원이 나의 이런 단점을 보완해주고 어떤 다른 스타트업 대표가 나를 이런 단점을 보완해줄까, 이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 네트워킹에서 보완을 하셔서 기업가 정신이 뭐 별게 있습니까? 뭐 검색해 보시면 좋은 말이 많이 나오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마인드를 갖는 게 저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대표님들에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님들은 그 인재를 볼 줄 아는 이 직원은 이런 것들을 잘하니까 이 직원은 이런 곳에 배치를 해야지 이런 분도 계세요. 이 직원은 단점이 이러니까 이런 걸 훈련시켜서 이 단점을 다른 장점처럼 이렇게 끌어올려야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 직원의 장점이 무엇인가? 그럼 이 직원은 이런 마케팅 쪽을 잘하네? 서류는 너무 못하는데 마케팅을 잘하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의 어떤 이런 게 좋네? 그러면 그런 직원은 그런 일을 해결해야죠. 서류 같은 거 만지지 말게 하고. 저의 방법이니까 이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수치상으로 1,200개 이상의 기업을 제가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한 대표님들 만났지만 좋은 기업보다는 나쁜 기업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이 더 많기도 하고요. 아나무인이죠. 예, 이제 전혀 배려하지 않고 독불장군? 그런데 마지막이 다 좋게는 못 봤어요. 다 그런 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가는 길들이 좀 정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다 폐업하고 직원들하고의 불화도 하고 뭐 소문을 들으면 좀 안 좋은 경향도 있고 또 어떤 대표님은 뭐 20억을 투자받았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그 20억을 갖고 잠적해 버리시는 대표님도 있으셨고 근데 또 기억에 남는 좋은 기억을 가진 기업들은 저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셨던 기업 뭐 세화 본부장님의 지원을 받으니까 이렇게 저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사를 대전으로 옮기려고요. 뭐 이래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자부심도 느끼고 내가 이런 일에 보람도 느끼고 가장 최근에는 학생들이었어요. 이제 두 분 대학생 여자분 두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평가를 갔죠. 이제 입주 공간에 이제 입주하고 싶어서 이제 입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평가 전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1년 만에 매출 300배 증대. 그래서 처음 매출이 100만 원이었는데 300배 증대 뭐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뭐 웃었죠. 이제 좀 근데 그 웃음 좀 비웃음이었어요. 이렇게라도 수치를 좀 높여갖고 뭔가 어필을 하고 싶구나. 막상 평가를 하는데 대학생 두 분이서 휴학을 한 상태에서 이제 아이템은 펜시였어요. 문구 펜시. 굉장히 열심히 두 분이서 정말 그 발표를 하시는데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했다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막 발로 뛰면서 그 젊은이들의 트렌드도 알아가면서 그 디자인에 녹이고 이 디자인을 제품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공장도 막 발로 뛰면서 찾아가서 예쁘게 만들어주는 공장, 더 값싸게 만들어주고 품질 좋게 하는 이런 것도 다 찾아가고 제품화되면서 또 이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발로 뛰어서 야 정말 어떤 도움 없이 이렇게 여학생 2명이서 이렇게 했구나 해서 매출 3억을 이렇게 올렸다는 게 이거 진짜 이거는 내가 비웃은 게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다른 평가원들이 질문하고 이제 했을 때 저는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거 없다. 너무 잘하셨고 이렇게 웃은 거에 대해 사과드린다. 앞으로 더 승승장구하셔라. 이렇게 응원해 했는데 그 스타트업이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 입주해서 또 이제 그 좋은 공간에 입주해갖고 더 크겠죠. 이게 지금 불과 몇 달 전이에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까 이제 생존 전략 중에서 이 타이밍과 규모를 잘 이제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도 중요합니다. IPO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제 기술 개발을 잘해서 이 기술 개발을 파는 거죠. 그래서 그 판매된 금액을 갖고 또 다른 아이템을 도전하셔가지고 또 더 크게 팔고 이것도 사업의 방법이거든요. 계속 한 가지 아이템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어떤 염두에는 두지만 제가 창업하면서 이제 바로 그 계획을 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타이밍에 내가 이런 규모로 이렇게 인수합병이라 아니면은 이걸 대기업에 팔린다든지 이렇게 내가 이걸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이런 로드맵도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유니콘이라고 해서 이제 한동안 21년도에 그 유니콘 기업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전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유니콘이 20개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생겼죠. 여러분들 그 유니콘 기업이 어딘지를 검색을 해보면 나와 있는데 그 알으셔야 될 게 유니콘 기업들이 어떤 정말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고민을 했거나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훌륭하거나 아니면 뭐 첨단 기술이 들어간 스타트업이 아니라 플랫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쿠팡, 뭐 배달의 민족. 이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10년 전에 그런 아이템을 들고 오신 분도 계세요. 스마트폰의 어플로 이제 창업 아이템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왜냐면 어플이 이제 비용이 적게 들고 이제 이런 것들 창업하는데 좀 필요한 그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분야니까 많은 분이 도전했는데, 그때 이미 그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직방 이런 거를 갖고 아이템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런 것들이 성공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그 기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하고 저는 그 뭐 직방 이런 게 성공했던 게 확 광고를 한 거죠. TV에 광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광고를 하고 유명한 이제 그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을 광고 모델로 세워서 TV에 한번 그 광고를 했다는 건 그 파괴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일반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홍보할 수가 없죠. 예. 그 몇천만 원 몇 억 갖고 이제 사업을 하니까 발로 뛰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템들이 이미 그 당시에 나왔었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유니콘이 됐죠. 이 유니콘은 저희가 이렇게 그 아까 말씀드린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것처럼 저희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그 유니콘이 당장 될 수 있다는 거는 보진 않거든요. 그 대표의 어떤 그 돌파력, 그 대표의 어떤 기업가 정신, 타이밍, 그 기업가 정신도 좋은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당연히 여러 가지를 습득하고 이제 그 대표자로서 역량을 갖춰야 되지만, 뭐 테슬라도 그렇고 뭐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예, 이분들이 성공을 했으니까 그 기업가 정신이 조명을 받고 이제 훌륭하다 이제 본받아야 하는 거지, 그분들이 계속 그 상태였으면 그 기업가 정신이 조명받지 않았을 거예요. 유니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고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이 대표들도 아마 그 타이밍을 잘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정보를 잘 읽었고, 이 시점에는 이런 아이템이 성공하겠구나. 그리고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쿠팡 같은 경우가 이제 경쟁업체도 많고 계속 그 영업 이익이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투자를 받고 계속 이제 규모를 늘리면서 그 네임밸류를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그 기업 가치를 올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유니콘에 진입을 하게 되고, 이런 것도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의 하나 새로 나오게 된 거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스타트업 분들한테 유니콘 기업을 한번, 우리가 유니콘 기업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라고 지원 사업을 한번 제가 이제 수요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제가 실장이었어요. 실장님, 지금 저희한테 와서 유니콘 기업을 말씀하시는 거는 유치원생한테 하버드 대학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 근데 그 말에 제가 되게 좀 얼굴이 좀 빨개지고, 아, 내가 너무 몰랐구나.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꼭 갖춰야 될 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당연히 아이템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아이템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 이 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대표님들께서 누군가한테 내 사업을 설명을 해야 되고,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야 되고, 아니면 투자사한테 내 사업이 어떤 거 설명을 해야 되고, 아니면 금융권에 가서라도 이제 자금 마련해서 설명을 하고, 아니면 지인들한테 누구한테 내 사업이 어떻다라고 설명을 하려면 사업 계획서를 갖춰야 됩니다. 그 사업 계획서에서는 당연히 대표님의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 기술력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대표님의 아이템과 제품이라든지 서비스를 통해서 이 소비자가, 이 수요자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당연히 이건 차별성이겠죠. 간혹 가다가 이 기술을 너무 막 그 과시해서 기술을 막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별로 많지는 않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차별성이 있고, 이런 아이템이 있고, 이런 시장이 있다. 이 기술이 판매가 되고 이런 서비스가 지금 필요한 시장이 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게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요자가 어떤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어떤 가치를 느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사업 계획서가 존재합니다. 목표, 예, 우리 팀원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사업을 해서 연 단위로 아니면 월 단위로 이렇게 제품화하고 이렇게 시장 진입을 할 것이다. 이런 사업 계획서를 하나쯤은 꼭 갖고 계십시오. 그리고 뭐 로드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기적인 로드맵도 한 5년, 10년 이런 로드맵도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타이밍에도 속할 것이고, 내가 어떤 규모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도 포함될 것이고, 또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런 게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뭐 이런 말도 있죠. 뭐 미국에서는 그 투자사를 만나고 싶은데 투자사를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 투자사가 잘 다니는 시대,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식당에서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 거 옆에 서 있다가 투자사가 엘리베이터 타고 막 들어갈 때 막 뛰어들어가서
그 엘리베이터 타는 1분 동안 막 설명하는 뭐 1분 스피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하려면 대표님만의 사업 계획서가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어딜 가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가 사업 계획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딱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사업 계획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커뮤니티에 많이 참석하라고 드린 이유가 다른 스타트업들이 미리 만든 사업 계획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사업 계획서가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걸 좀 습득해서 본인만의 사업 계획서를 꼭 갖고 계십시오. 네, 이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